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알편심 인스타그램 이벤트 추첨을 오늘 했죠.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저희 게시글도 좋아요 해주시고 또 본인 피드에 올려주신 몇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3분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팟빵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인스타그램과 또 팟빵 갤러리, 게시판 이런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폭력 대화를 다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해오시더라고요. 이 비폭력 대화에 4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네네네. 뭐가 있었죠? 관찰, 느낌, 욕구, 요청. 네. 이렇게 4가지였죠. 이 4가지를 순차적으로 모든 대화에 다 표현해야 되냐, 너무 어렵다, 이런 질문들을 해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 4가지를 다 표현해라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대화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떨 땐 요청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조용히 좀 해주겠니? 이런 식으로 요청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 느낌, 이러이러해서 서운해, 슬펐어 이렇게 느낌만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4단계를 매 순간 말할 때마다 다 말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알았어도 순간순간 원래의 말버릇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비판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맞아. 아까 그런 말을 할 때 내 진짜 느낌은 이런 거였는데 내 욕구는 이런 거였는데 좀 돌이켜서 생각하는데 비폭력 대화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보시다 보면 또 자기 것이 되겠죠. 맞아요. 언제나 연습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비폭력 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경청인데요. 우리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축이 저는 경청과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청, 잘 들어야지 좋은 질문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고 느껴지면 막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이야기도 술술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따뜻한 어떤 깊이 있는 대화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 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네요. 네. 이런 경청의 효과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있죠. 네, 맞아요.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Neuroscience for Coach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 제 뇌는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fMRI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줄 때 제 뇌에서는 보상과 관련된 영역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죠. 돈을 받았거나 상을 받았거나 칭찬을 받았거나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와 동일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보상으로 경험하고 이게 또 긍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대화가 또 즐거워진다는 의미이고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경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청이라 하면 잘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잘 듣는다는 게 뭘까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동요가 있더라고요. 2008년 서덕출 창작 동요제라는 곳에서 금상을 수상한 노래인데요. 제목이 친구 되는 멋진 방법이라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 경청의 본질이 너무 가득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듣는다는 것, 경청의 의미가 뭐지? 이런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친구가 되는 멋진 방법. 첫 번째로 인사하기. 친구 얘기 들어주긴 두 번째. 세 번째엔 진심으로 맞장구 치기.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는 네 번째. 하고픈 말 빨리 하고 싶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하하하하 눈빛 웃음 주고 그래 그래 마음 깊이 이해하고 맞아 맞아 진심으로 나누다 보면 정말 정말 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가득. 친구가 되는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랄랄라 한 걸음 랄랄랄라 두 걸음 마음으로 들어주기가 제일이에요. 너무 감동스러운데요? 네, 사실 이것만, 이 가사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도 경청의 본질을 다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마음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제일 멋진 방법은 마음으로 들어주기.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온 마음으로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경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것만 해도 되는데 팟캐스트 오늘 끝낼까요? 여기서 접어도 되죠, 사실. 그러니까. 노래 배우기 시간으로 바꿔도 돼요.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이 노래를 못 틀어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멜로디도 좋아서 듣다 보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난주 내내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든 생각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참 미래가 밝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누구나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잘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청의 방해 요소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듣지 못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 뇌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똑똑해서 못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1분에 평균 250단어 정도를 들을 수 있대요. 용량이. 네. 근데 우리 뇌는 1분에 3,000단어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말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여유가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0단어만 듣기에는 우리 뇌가 너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팍팍 도니까 그때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가 들으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 할까? 또 나도 이런 경험 하지 않았었나? 저 사람 왜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이 말을 하고 듣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경청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점이네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뇌의 용량을 듣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보를 잘 듣고 있는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저 말의 의미는 뭘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걸까 등등등 이런 듣는 것, 주의 집중해서 듣는 것에 뇌의 용량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방해 요소의 첫 번째로 너무 똑똑한 우리의 뇌. 또 문제지만 다른 이유들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고 또 주의를 분산시키는 환경, 이런 물리적 환경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이메일, 그다음에 대화를 할 때 소음. 맞아. 시끄러운 데서는 얘기도 잘 안 들리고 집중도 안 되죠. 심지어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가 이런 것도 경청하고 관련이 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상담실의 의자는 굉장히 편안한 걸로 놓습니다. 지금 아주 편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편향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이나 편견 등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또 이야기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의 또 흥미로운 어떤 편향 중에 하나가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정보는 받아들이고 자기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일컬어서 자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경청을 방해하는, 내 한몫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넓게 이해하고 이런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너는 그렇지.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돼버려서 대화를 했는데도 이해가 넓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과 편향만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중요한 개념이네요. 네. 네. 저는 이 경청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또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잘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의지를 발휘해서 잘 들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또 마음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면 아무리 경청에 집중을 하려고 해도 주의를 딴 데로 빼앗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화가 좀 안 된다 싶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그 저의 주의력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한테 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랑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면 애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이렇게 교육의 기회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유도신문하게 되거나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아이의 진짜 욕구는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 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들을 때는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그 상대방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경청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로도 들리네요. 근데 또 경청을 생각하면 고민되는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너무 제가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근데 애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걸 들어줘야 되나?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막 이렇게 듣는 척?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재밌었겠네. 이런 식으로 빨리 대화를 좀 종결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조금 더 달리 생각해보면 듣는 척은 사실 진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정말 들어줄 때 듣는 게 더 진짜 경청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게 지금 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지금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엄마가 준비됐을 때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아이도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서로 요청하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더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준비됐을 때 들어주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지난 편에서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핸드폰을 넣어둔다. 되게 예전에 네. 공약을 했었죠. 제가 그거를 늘 마음의 숙제처럼 가지고 실천하려고 좀 애를 써봤어요. 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은 가방에 넣었는데 저의 심경은 또 그 가방 속에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애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무리해서 막 경청해야지, 집중해야지 이러는 것보다는 미안한데 내가 집에서 혹시 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올려두고 좀 가끔 확인한다던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상황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기의 상태를 공유하는 거? 이게 또 경청에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말만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들어줘야 하냐. 그런 사람에게도 경청을 해줘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게 상하 관계가 있을 때는 더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회의 때 계속 30분 내내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 그럴 때는 경청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유체이탈 경청을 추천합니다. 네. 난 듣지만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 배우를 생각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이렇게 끄덕끄덕하지만 마음으로는 딴 데 여행을 가 있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매 순간 집중해서 경청할 수는 없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때때로는 그런 분리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은 나의 욕구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루하고 별로 안 듣고 싶은 이야기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좀 참고 인내하시고. 근데 만약에 어떤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걸로 충분하다면 때로는 유체 이탈도 하고 듣는 척도 해주고 그 정도로도 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유연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의 장애물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경청을 잘하는 방법 혹은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경청의 방법에 대해서 좀 유용한 모델이 있어요. 경청을 3단계로 구분하는 건데요. 1단계는 주관적 듣기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기보다는 저 말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듣기예요. 그래서 물론 일상의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이 1단계의 듣기가 적용될 때가 있죠.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그렇죠. 만약에 뭐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특별히 대화를 주고받을 일이 없는 관계일 때는 누가 말하면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하고 이게 또 자연스러운 맥락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항상 그 대화를 들을 때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예시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엄마들 모임에서 어제 우리 애가 문에서 장난치다가 손 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1단계,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듣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어머! 우리 애도 5년 전에 그렇게 문에 손이 껴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했다? 5년 전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애가 어제 다쳤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5년 전에 우리 애도 다쳤어 이러거나 아니면 아유 문을 그러면 안전장치도 안 했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애 다친 게 걱정돼서 이야기를 꺼냈던 아마 위로 좀 받고 싶었겠죠? 그랬던 사람이 그런 말들을 들으면 말문이 딱 막히면서 말 못하겠다. 5년 전에도 다쳤다는데 나는 그만 말해야겠다. 이렇게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죠. 이 1단계 듣기는 우리가 흔히 경청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경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지금 예시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제 한술 더 뜨는 거.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더한 일도 있었다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게로 또 초점을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조언하기. 야, 근데 내 생각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식의 말. 그 다음에 또 듣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거. 화제 전환. 야,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는 이런 예시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맞장구를 쳐준다, 공감해준다 생각하면서 하는 반응들이지만 사실 진짜 경청,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듣는 진짜 경청과는 약간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단계 듣기, 1단계 경청을 제가 떠올려 보면은 그래도 때때로 우리가 나도 그랬어, 나는 더한 일이 있었어 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와 쟤는 왜 저러냐 정말 내 말문이 막히네 이런 느낌을 줄 때의 차이는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초점이 그래도 위로를 하려는 진심? 의도? 네. 그래서 잘 듣고 있다라는 어떤 표현?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좀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오히려 더 대화가 촉진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주고받고 그렇죠. 이렇게 위로도 받고 가능한 것 같은데 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자기 얘기로 끝나거나 자기 생각을 꼭 누구한테 가르쳐야 되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좀 허탈하고. 헛헛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밥 한 그릇 퍼서 이렇게 맞아요. 비벼서 먹고 비빔밥. 왜 이렇게 내 그럴 때- 마음이 헛헛하지 얘기는 맞아요. 많이 하고 왔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말 습관, 듣고 말하는 습관들을 좀 관찰을 하시고 내가 너무 자주 이런 1단계 듣기에 반응들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아, 내가 왜 그러지?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럴까? 좀 점검을 해보시고 조금 더 상대방에 집중하는 그런 대화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2단계 듣기는요, 상대 중심 듣기예요. 그러니까 1단계가 주관적 듣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초점이 있는, 듣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였다면 2단계는 말하고 있는 사람,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약간 거울의 역할을 해준다고나 할까요? 상대방이 그 순간에 뭘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것들을 캐치해서 반영해 주는 것들이 포함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저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인 걸까? 어떤 경험을 한 걸까? 이런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예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문에 손이 끼어서 다쳤어. 이 예에서 만약에 상대 중심 듣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머, 너 너무 놀랐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많이 다쳤어? 병원 갔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말해주면 계속 대화를 더 하고 싶어지고 또 위로받는 느낌도 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 항상 내 경험도 떠오르고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2단계 듣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 경험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렇죠.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단계가 남았는데요. 이 3단계 듣기를 직관적 듣기라고 합니다. 직관력을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쉽게 말하면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아주 많은 부분은 말 그 자체보다는 분위기나 어떤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매번 상호작용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또 반영을 해주는 네. 대화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고받는 말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나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 듣는 것을 3단계 경청, 3단계 듣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의 듣기를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대화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애가 문에 손이 끼어가지고 다쳤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있었을 테고, 이럴 때 아마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혼자서 애 보느라고 네가 굉장히 고생하고 힘들어했는데 어제 그런 사고까지 나가지고 네가 더 많이 놀라고 좀 많이 지친다는 느낌도 들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네요. 굉장히 깊은 공감을 받은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직관적 듣기를 할 때 또 이게 주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감을 잡아서 이 사람 이럴 거야 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는데 사실 그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거나 선입견이 있었다면은 더더욱 너 이런 거지, 이런 거야 라고 추측해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그렇죠. 쟤 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경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가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할 때 너무 지나치게 추측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3단계 듣기에서도 너무 매번, 매 순간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알아내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들으시는 건 오히려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집중하다 보면 사실 3단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나 깊이 있는 경청을 해야 한다.
그런 강박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화에 가깝고요. 경청할 수 있을 때 또는 경청하고 싶을 때 경청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경청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적인 경청이 뭔지를 이해하시고 또 이것들을 연습하셔서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진짜 경청을 잘한다는 거는 이 1, 2, 3단계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1, 2, 3단계 듣기를 예시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하실 텐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또 나한테 일을 줬어. 이 상사는 나밖에 일 시키는 사람이 없나 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1단계 듣기는 보통 이런 거죠. 야, 그 일 준다고 다 받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상사한테 가서 네 상황을 잘 설명하고 일을 분담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또 이렇게 조언을 듣다 보면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했나 그쵸.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는 그런 조언을 들으려고 얘기를 꺼낸 건 아닐 거예요. 네. 2단계 듣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이 많으면 참 힘들고 피곤하겠다.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2단계가 되겠죠? 마지막 3단계는요? 그러니까 아까 3단계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감정 또 느끼고 또 표현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뭘 느낄까 아니면은 욕구는 뭘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주어진 일을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겠다. 그리고 또 상사가 자꾸 너한테만 일을 준다고 느껴지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도 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해주면 맞아. 너무 불공평해 이러면서 대화가 깊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건 이 사람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경청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거는 약간 경청이 성공하는 습관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인생에서 성취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경청의 목표가 인간의 성공? 성과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청이라는 거는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그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의 표현을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를 향한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편책에서도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에리 프롬이 존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좀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 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이나 편견 등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잘 듣기 위해서는 저는 자기 이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선호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싫어하는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막 이렇게 찡그러지고 듣기 싫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사실은 내 안의 마음속에서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의식화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실패했을 때는 계속 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저렇게 못해? 왜 이상한 말만 해? 이러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한 그 순간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막 우울하고 불안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특히 불안할 때 그래서 막 혼날 것 같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변명부터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듣는 것보단 자기 보호에 더 초점이 가게 되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그다음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듣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이제 같이 상담 공부를 했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온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적극적 경청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따뜻한 눈빛, 그리고 몸의 방향, 자세, 딱 느낌이 오시죠? 네네. 저를 향해 있고, 그래요. 기울여져 있고, 눈은 항상 저를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같은 호흡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온전히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보상을 충분히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그 대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충전되는 시간이었고, 막 특별한 주제를 얘기한 것도 아닌데, 뭔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충전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좋았겠네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박사님 표정에서 충만한 느낌이 보상받은 느껴집니다. 얼굴? 네, 그 말과 연결해서 장자의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감이란 자신의 존재 전체로 듣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진짜 경청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이 경청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일을 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근데 소중한 사람, 이 가족들한테는 경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주제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왜 나는 남의 얘기는 되게 진짜 관대하게 잘 들어주는데 가족들, 소중한 사람한테 못 그러나? 이렇게 보면 우리의 욕구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만 그거를 온전히 들어주기에는 내 욕구가 더 급한 것 같고 서로 충돌되는 그러니까 것 같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맞아요. 네. 그럴 때 좀 억울함, 뭐 분노 이런 감정들이 막 개입되면서 경청을 방해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경청이 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경청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대박사의 정리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오늘은 잘 듣는 것, 경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경청을 왜 못하는가,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뇌가 똑똑하고 빠르다. 그래서 집중이 자칫하면 딴 데로 막 흩어질 수 있으니 잘 듣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 나의 마음 상태나 분주함, 선입견, 자기 확증 편향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리적인 환경, 공간, 소음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을 할 때는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들으면서 내 입장, 나의 관점을 위주로 생각하는 1단계의 주관적 듣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경험에 좀 관심을 깊게 기울이고 어떤 걸까 호기심을 갖고 듣는 2단계 상대 중심 듣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어떤 의도나 깊이 있는 감정까지도 다 들어주는 온몸으로 듣는 직관적 경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3단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듣기를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네. 오늘 알편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조금 편해지셨나요? 오늘 알편심에서 나눈 경청 이야기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시고 또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네기의 말로 알편심 인사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경청의 태도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